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미국 증시 대폭락장 이렇게만 대응하면 됩니다. 제가 증시 하락에 대해서 여러 번 이유나 아니면은 왜 단기적으로 밀릴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의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고요. 과연 지금 어떠한 이유로 폭락장이 시작이 될까? 이것도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올해 1월에서 2월에 시장이 밀릴 거에 대한 부분도 미리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증시가 언제쯤 밀릴지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중간에 외부 요인으로 인한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미국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뉴스 볼 데가 없고 정보를 볼 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리얼 미국 주식 메인에다가 이렇게 텔레그램 주소를 올려놨어요. 저희가 여기서 실시간으로 미국에 나오는 정보나 뉴스들을 무료로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서 그 정보들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위에 이렇게 시장 고점과 저점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랑 그 다음에 보는 방법까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것도 보러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니까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대폭락장 시작인가란 부분인데 최근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이 관세 25%에 대한 멕시코의 좀 대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최근에 이 캐나다랑 멕시코의 관세를 25%를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사실 뭐 보복을 하냐 뭐 어쩌냐 말이 많았어요. 근데 아직 시작을 안 했지만 최근 멕시코산 제품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이후 미국이 현상금 265억 원을 걸고 40년 동안 쫓던 멕시코 마약왕이 미국으로 인도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40년 동안 쫓던 거를 이번에 인도를 했다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멕시코에서 잡을 수 있었는데 안 잡았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뭔가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니 하나 정도는 뭔가 이 뇌물로 바쳐야 되는데 이 멕시코의 마약왕을 아마 뇌물로 바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1980년대 나르코 중에 나르코라는 별명으로 불렸으며 마리화나 등 다양한 약을 미국으로 밀매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인 사람입니다. 이 관련된 뭐 드라마인가 영화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하고요. 1985년 코스타리카에 체포돼 40년형을 선고받은 카로 킨테로는 재판 절차상의 오류로 형 집행 정지 처분이 결정돼 2013년도에 석방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잠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오류가 났으니까 바로 잡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잡고 난 다음에 이제 잠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좀 화가 난 상태였는데 이번에 멕시코가 갔다가 바친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유입되는 합성 마약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멕시코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걸 어떻게 개선해? 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최선을 좀 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있죠. 아니 관세를 부과하면 시장이 급락하지 않을까? 왜? 관세가 부과된다는 건 뭐예요? 실제 들어오는 원가가 올라가는 거죠. 100원에 들어오던 거를 120원에 그러면은 100원에 들어와서 1000원에 팔던 게 있다고 치겠습니다. 인건비 다 포함해서. 근데 이게 이제 150, 20원에 들어와야 돼. 관세 때문에. 그럼 가격을 적어도 1100원까지는 올리지 않겠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나오고 그 인플레이션 나오면 다시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실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관세를 언제 인상했나요? 그때가 2018년이었죠. 그 당시 2018년 7월부터 시작을 해서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관세 이유다 뭐다 하면서 증시가 19% 가량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기준은 S&P 500이에요. 나스닥 아니고요. S&P 500이 가장 평균이기 때문에 제가 그 평균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약 19% 가량 하락세가 이어졌어요. 그래서 뭐 이게 관세든 양적 긴축이든 뭐 어떤 이유든 간에 뭐 급락했겠죠. 뭐 이게 반반일 수도 있는 거고 관세 때문에 마이너스 10% 빠진 거고 뭐 양적 긴축 때문에 마이너스 10%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합쳐가지고 뭐 19% 빠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거랑 가장 비슷한 시기가 언제일까? 그러면 양적 긴축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2018년도 급락에서 다음 양적 긴축 시기에 빠졌던 거를 빼면 관세 때문에 얼마나 빠졌나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2022년도입니다. 이때 양적 긴축이 나왔죠. 6월에서 9월에 엄청난 양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양적 긴축이 시작이 됐고, 근데 규모도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때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만들었던 돈을 이만큼 풀었던 걸 줄인 거고, 이때 또 우리 2020년도에 풀었던 돈을 이때 줄이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뭐 임팩트 면으로는 거의 비슷했으면 비슷했지 전혀 뭐 누가 약하다 이럴 만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2년에 양적 긴축을 보면 얼마나 빠졌습니까? 이때거든요. 마이너스 18%가량 빠졌습니다.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실제 이때는 관세 이슈가 없었습니다. 양적 긴축으로 18%가 빠졌고 이때는 관세도 있었고 양적 긴축도 있었습니다. 근데 19%가 빠졌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모든 증시의 하락은 사실 이유는 그냥 트리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원래 유동성이 없고 빠질 만한 상황인데 이거를 누가 어떤 이유로 걷어차 주냐 이 차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제가 봤을 땐 관세가 그냥 이 양적 긴축 시기에 하락을 만든 요인 정도인 거지, 그러니까 트리거 정도인 거지 더 미는 더 하락세를 만드는 요인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양적 긴축으로 인해서 증시가 크게 빠진 거죠.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관세는 시장을 크게 미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뭐 1, 2% 정도는 더 영향이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급락을 시키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나스닥은 왜 빠졌을까요? 이번에 시장은 왜 하락했을까요? 이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엔캐리 청산이 맞지 않느냐에 대해서 가장 이유를 계속 찾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조건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 환율이 이 정도, 이 30년 국제 수익률이 이 정도 차이가 나면은 청산 나갈 수 있다. 지금 2.359, 미국이 4.48이잖아요. 제가 4.75 이하면 나갈 수도 있어요라고 했습니다. 왜? 이거 이하로 떨어지면 사실 수익률에 대한 경쟁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 굳이 여기 투자하나 여기 투자하지 라고 하는 이 수준이 4.75인 겁니다. 거기에 환율까지 제가 N달러 환율 기준 150엔 밑으로 떨어지면 이때는 청산이 나갈 수 있다라고 했죠. 수익률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 환차손, 흔히 얘는 이제 환율에 의한 손실이 나기 때문에 실제 이 환율에 의한 손실까지 체크하면 150엔 밑으로 떨어지고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거는 사실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지금 보면은 정말 한동안 150엔 밑에 있었어요. 제가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얘기했냐면 엔캐리 청산 조심하십시오란 말을 정말 자주 했습니다. 왜? 지금 수익률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엔캐리 청산이 나갈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청산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2024년도 8월에 급락한 만큼 단기간에 흔들진 않겠지만 시장이 단기간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뭐 마이너스 막 10%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시장이 흔들릴 확률이 높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번에 나스닥이 어떻게 됐죠? 흔들렸죠. 근데 거기서 TJ 잔고, 영래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든 유동성을 체크해 봤지만 별다른 이유가 없었고 여기서 문제가 있었고 변수가 있었다면 이거 하나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 내겠습니다. 엔캐리 청산이 맞다면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지금 모든 걸 체크해 봤을 때 이번 증시 하락은 엔캐리 청산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앞으로 우리가 검증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검증을 하냐? 이번 미국 증시 급락이 엔캐리 청산이 맞다면 엔달러 환율이 150엔 위로 올라오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진정이 돼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환율에 대한 손실 때문에 같이 엮여서 매도가 나갔다면 환율이 어느 정도 다시 엔달러 환율이 올라온다면 이거는 어느 정도 매도세가 진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3월 19일
일본 통화정책회의에서 만약에 진짜 금리 인상이 나올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 일본의 국채 수익률이나 엔달러가 발작한 이유가 뭐냐? 갑자기 이렇게 엔화가 강세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금리 인상 해야겠는데? 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미리 좀 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예고편을 때린 거잖아요. 해야 될 것 같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금리 인상을 해도 엄청난 발작을 일으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작년에 7월에 발작한 이유가 뭐냐? 7, 8월에. 그 이유는 안 한다 했어요. 아, 금리 인상할 때는 아닌 것 같다. 뭐 지켜보자.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뜬금없이 금리 인상이 나오면서 발작을 한 거고 이거는 지금 예고편을 미리 때렸잖아요. 금리 인상 해야 될 것 같다. 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만큼의 발작은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엔달러가 150엔 이상으로 올라가고 일본 30년 국채 수익률이 지금 구간에서 더 오르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면 근데 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 빠진다면 우리는 이유를 다시 확인해 봐야겠죠. 과연 어디가 문제인가? 뭐 진짜 본질적으로 어디가 변하고 있는가 체크를 해 봐야겠죠. 근데 아직은 제가 봤을 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엔캐리 청산이 맞다고 판단하고 이후 흐름에 따라 검증해 보는 게 중요하고요. 엔캐리 청산이 맞다면 저는 빠진 만큼 다시 반등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빠진 만큼 반등한다 생각하면서 지금은 시장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 이유는 저희가 TJ 잔고나 영래포나 모든 부분에서 다른 변수가 느껴졌을 때는 이게 아닐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변수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TJ 잔고입니다. 재무부의 통장이죠. 제가 재무부의 통장 잔고가 떨어지면 시장이 오르고 오르면 시장이 빠진다고 했습니다. 제가 간단한 원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통장도 돈을 많이 쓰면 빠지지만 여러분 통장도 돈을 아끼면 잔고가 차오르겠죠. 얘네가 돈을 많이 쓰면 시장이 오르는 거고 돈을 조금 쓰고 돈을 유동 물량을 줄이면 시장이 빠지는 겁니다. 지금 보면 얼마나 빠졌어요? 5,680억 달러까지 지금 여기서부터 8천억 달러 비비적거리다가 급락을 했죠. 자, 이겠어요. 1, 2분기 계획이 8,500억 달러라 얘네들이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이 8천억 달러 부분에서 비비적거리는 게 정답이다. 근데 얘네가 왜 이렇게까지 급락이 나오냐? 딱 하나다. 돈이 없어요. 얘네가 지금 부채 한도가 꽉 차서 채권 발행이 안 되니까 여기저기 긴급 잔금 땡기다가 긴급 자금마저도 다 썼으니까 이제 뭐예요? 통장에 있는 돈부터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부채 한도 협상 되기 전까지는 계속 떨어질 거예요. 계속.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떨어지는 동안에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언제 문제다? 떨어진 걸 채울 때가 문제라고. 그러니까 부채 한도 협상이 되고 난 다음이 문제입니다. 협상되고 난 다음 뭐 해야 돼요? 제일 문제가 통장에 잔고가 없네.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부터 채워. 그래서 시장에 어디 다른 데 돈이 들어가기 전에 잔고를 먼저 채워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돈 다 뿌리기 전에 있는 돈 다 엿다 박습니다. 그러면 유동성이 줄어들고 그동안의 시장이 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괜찮아요. 이게 계속 밀리고 있다는 건 실제 시장을 하락시킬 만한 요인이 여기서는 안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잔고가 지금 2월 27일 기준이 얼마냐? 지금 5,370억 달러까지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죠. 보시면은 2월 21일 7,130억, 24일 7,070억, 2월 25일 6,230억 여기도 확 줄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6,200에서 5,600, 5,600에서 5,300 계속 줄어듭니다. 4,000까지 가는 거 일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잔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는 건 뭐예요? 유동성이 일단은 계속 풀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 없다? 지금은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어디에 문제가 있나? 계속 무슨 가스 점검하듯이 가스를 확인해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스가 새나? 저기서 가스가 새나? 여기서 안 새더라. 그럼 영래포는요? 영래포 보니까 바닥에서 2,340억 달러까지 차올랐어요. 뭐야? 돈이 계속 연준으로 들어가네. 연준으로 영래포가 왜 들어갈까? 간단한 얘기입니다. 실제 우리가 옛날에 생각해보면은 이 영래포는 뭐예요? 지금 금리가 내려가는 순간에 금리가 떨어지는데 굳이 연준에다가 돈을 맡길 이유가 없거든요.
금리 인상 기조도 아니고. 왜 맡기냐면 채권을 사야 되는데 채권 발행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임시로 여기다 박아 놓는 거예요. 채권 나오면 사야지. 언제? 그러면 그때는 부채한도 협상이 완료됐을 때 채권 발행하면 사야지. 할 돈을 지금 영래포에다 그냥 꽂아놓고 있는 겁니다. 왜? 현금으로 들고 있자니 항상 얘기하죠. 은행에 대한 규제들이 있어요. 내가 들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뭐 자기 자본을 올려놔야 된다라든가 그런 기준들이 있다 보니까 함부로 현금을 이만큼 들고 있을 수 없으니 그 돈들을 MMF로 돌리고 그 MMF로 돌린 돈들이 영래포로 들어오는 겁니다. 맘 같아서는 뭐예요? 채권 사고 싶지만 지금 채권 발행이 안 되니까 영래포로 임시로 박아 놓는 거예요. 놀리는 것보다 여기다가 넣어놓는 게 낫다라는 게 결론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영래포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여기도 가스 점검해보니 문제가 없더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주요 일정입니다. 이 버크셔 해서웨이 실적 발표, 그 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 이거 나쁘지 않았죠. 예, 그렇게 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 PMI, 그 다음에 비제조업 PMI, 민간 고용 뜨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 이 고용 보고서입니다. 실업률이랑 그 다음에 비농업 고용 지수 어떻게 나오나 체크할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금리랑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영향을 주겠죠. 아마 이번에 이 공무원들 많이 잘렸잖아요. 근데 그게 여기에 반영되진 않을 겁니다. 아마 그 다음 달 4월에 반영될 거라 보고 있고요. 공무원들 잘린 거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 내겠습니다. 저희 총평이고요. TJ 잔고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 5천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부채 한도 협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증시 하락 요인의 유동성 하락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 잔고는 계속 줄고 있어요. 반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영향이 시장에 미쳤다고 보고요. N달러 150엔 이상에서 시장이 안정화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 부과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이 증시 하락을 이끈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2018년,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과한 걱정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 요인으로 증시가 하락해도 저는 매수 기회라고 봤죠. 그게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단기 흔들림 정도로 판단하고요. 3월까지는 역시나 긍정적으로 보고 눌림 25%, 상승 75% 보면서 가겠습니다. 아직은 지금이 추세적으로 하락할 만한 이유를 못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 횡보 75, 눌림 25. 네, 가스 점검 다 끝내봤는데 지금 엔캐리 부분에서 가스가 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체크하고 시장은 그래도 반등하는 방향으로 보는 게 맞겠다 말씀드리고요. 검증해 가면서 다시 시장 설명 드릴 테니까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 영상 아시겠지만 마켓 타이밍 분석입니다. 수금일 저녁 10시에 올라오기 때문에 저녁 10시마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텔레그램에서 미국에서 올라오는 중요한 뉴스 정보들 저희가 다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중요한 정보들 실시간으로 전부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여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리얼미국 주식 유튜브 저희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꼭꼭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금일 저녁 10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